안녕하세요. 시인 수필가 하태무의 책 읽어주는 여자 그 38번째 시간입니다. 겨울바람이 좀 쌀쌀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시조시인 천옥희님은 개간 시조생활 신인문학상에 2001년 등단했습니다. 한국문인협회, 한국시조협회, 세계전통시인협회 한국본부 회원이며 국제팬클럽 한국본부 이사입니다. 시청시조문학상, 서초문학상, 한국시조문학대상, 모상철 시조문학상을 수상하고 시조집으로는 오늘 당신을 만났어요, 강둑에서 쓴 편지, 사랑의 기쁨 등이 있습니다. 천옥희 시조시인은 언어의 연금술사라고 할 만큼 아주 영롱한 언어를 쓰는 시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시는 강둑에서 쓴 편지를 읽겠습니다. 강둑에서 쓴 편지, 천옥희. 강물도 출렁이며 흘러가고 있더라. 봄 햇살 나른하게 내리는 이 언덕엔 너와 나 그때 그 애기 풀잎으로 돋았더라. 나 여기 바람이는 강둑에 앉아서 물비늘로 반짝이는 기억의 파편 속에 빙그레 웃음 머금은 내 얼굴을 보았다. 머물고픈 순간들이 꽃잎으로 날리는데 마음은 어찌하여 다스릴 수 없는가. 조약돌 하나 집어서 약속 인양 던졌다. 제 이야기는 금요일 저녁 8시부터 30분간 남해 FM 91.9MHz 앱과 유튜브, 페이스북, 그리고 소리울의 꿈 네이버 블로그에서도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시 카라코람 하이웨이 굴 밑으로 가겠습니다. 굴 밑의 사람 냄새. 8층급 산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산골 마을 사람들에게 산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생각합니다. 소설 큰바위 얼굴이 생각납니다. 결국 주인공 어니스터처럼 산을 바라보며 산을 경외하며 산을 닮아 누구보다 지혜롭고 누구보다 걱정 없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스트레스 없이 오늘에 만족하며 살기에 저렇게 장수하는 것은 아닐까요? 사실 혼자 마을은 산이 모든 걸 키우고 있었습니다. 다시 와서 한 달 머무르고 싶다는 분들, 아쉬운 마음으로 혼자 마을을 뒤로합니다. 12시 30분 옥수수같이 생긴 피라밋형의 파스콘수 봉우리를 오래오래 보며 카라코람 하이웨이를 따라 3시간쯤 후에 굴 밑의 마르코폴로인에 도착했습니다. 점심시간까지 시간이 남아있다고 마을을 구경하기로 했습니다. 아득한 동네는 한눈에 들어올 만큼 적지만 주렁주렁 달린 살구는 어느 큰 마을보다도 풍성합니다. 천천히 걸으며 살구를 따먹으며 마을로 들어섰습니다. 살구꽃이 필 때 이 마을에 들린다면 굉장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살구꽃 핀 마을은 어디나 고향 같다. 만나는 사람마다 등이라도 치고 지고 어디를 들어가 본들 반겨 아니 맞으리. 언젠가 외웠던 시조 한 수 생각나는 동네입니다. 또 생각나는 동시 한 수가 있습니다.
한 골목집 앞입니다. 동네에서 가장 작은 집 순이네 오막살이, 동네에서 가장 큰 나무 순이네 살구나무, 밤사이 활짝 펴올라 대궐보다 덩그렇다. 이름을 물으니 미르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예쁜 동생을 안고 포즈를 취해줍니다. 매우 익숙한 표정입니다. 할머니가 자꾸 들어와 자기 집을 구경하라고 합니다. 처음엔 결례인 것 같아서 쭈뼛쭈뼛 했는데 굳이 들어오라고 손을 잡아 끕니다. 제법 많은 일행이 동참했습니다. 김시스터저 황고, 이은정 선생님 2분, 나까지 8명입니다. 그 집 식구들도 모두 모였습니다. 방을 어쩌면 저렇게도 정갈하게 꾸며놓을 수가 있을까요? 이 집에 있는 기도처인 지성소 앞을 가린 가리개는 정말 예술품입니다. 갖가지 문양을 손으로 술을 놓은 것, 그 옛날 시골집에 걸려있던 횃대불을 보는 것 같습니다. 방마다 문을 열어 다 보여주고 침실까지 다 보여주고는 마음껏 사진도 찍으라고 합니다. 아, 귀저비식 지분. 분명 하늘에서 쏟아지는 이 부엌의 빛은 우리 고구려인들의 집에서 보는 우리 베개님 모양의 귀저비식 지붕입니다. 작은 네모와 세모의 조화가 이렇게 어울리는 아름다운 지붕을 이 평범한 굴밑의 인가에서 보게 될 줄이야. 발티드 성에서 방금 보고 나와 정수일 교수님이 강의를 들었는데 정수일 교수님께서 함께 오시지 못한 게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리곤 차를 마시자 하며 비비 한음이란 자기 며느리를 불러옵니다. 대단한 미인입니다. 무얼로 보답해야 하나 물질 문명에 찌든 우리는 그것부터 생각해서 부담스럽습니다. 몇 달러 주기도 못하고 버들 선생이 자기가 갖고 온 비스켓 누군가 가방에서 사탕도 꺼내줍니다. 꼭 중요할 때 빈손인 것이 많이 속상합니다. 조그맣게 걸린 솥단지에 대패밥 나무가 빨간 불꽃을 피우며 호로록 타고 있습니다. 작은 솥단지에 물이 짜르르 끓고 자스민이 들어갑니다. 온 집에 퍼지는 향긋한 자스민 냄새, 달콤한 쿠키와 함께 내는 따뜻한 자스민차 맛보다 따뜻하고 뭐라 설명할 수 없는 사람 향기가 진하게 배어 있습니다. 가슴에 퍼지는 진한 울림, 공연히 콧나루가 시큰거립니다. 그들 가족이 언제 모였는지 아빠도 오시고 온 가족이 다 모였습니다. 비비 한음은 옷까지 예쁘게 갈아입고 나와 가족 사진을 찍어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소를 내어놓고 사진을 붙여달라고 합니다. 무수한 사람들이 다녀갔을 것입니다. 정작 사진을 붙여주는 사람은 몇이나 되었을까요? 꼼꼼한 황 선생님께서 주소를 적으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다 되었기로 서둘러 나오는데 바깥으로 따라 나오며 섭섭해하는 모습. 아직도 굴밑 사람들은 사람이 태초부터 신께 얻은 순수한 사랑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감자밭을 지나며 감자가 갑자기 먹고 싶습니다. 북인도에서 감자 먹고 싶다고 했다가 내금만 달랑 5-6개 쪄 오는 실수를 범했다는 경험을 말하며 가이드에게 아예 4kg를 쪄 달라고 부탁합니다. 10달러쯤 주면 된다고 하네요. 미리 말하지 않아서 저녁 식탁에 준비를 해준다고 합니다. 저녁 식탁엔 고 선생님께서 양도 한 마리 내신다고 합니다. 우리는 점심 후 희망자만 가는 4시간 반짜리 빙하 트레킹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우리를 몰래 빼놓고 가기로 한 것을 제가 덜렁 참여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그레이시아 원정대는 서간문으로 읽겠습니다. 하태무. 거대한 붓들이 거꾸로 서서 봉긋한 꽃이 핀 것처럼 보이는 설산 파스콘스 봉우리에 왔어. 그래, 저 빙하를 걷자. 언제 또 이곳을 골 수 있을까 보냐고 기염을 토하며 트레킹에 참여한다고 번쩍 손을 들었지. 사람들이 다 쳐다보네. 아직은 나이 운운할 때는 아니야. 내 컨디션은 내가 더 잘 알아. 남편도 따라 나섰다. 너무 아득하게 보였지만 저 정도 할 수 있다고 방에 들어가 둘 다 무릎에 기네시오 테이프부터 잘라서 붙였다. 백두산 15시간을 세 봉우리 다 걸어서 갔던 사람이라고 기염을 통하면서 굴기트 그레이시아 통신 보랏빛 라벤더가 가득 깔려 짙은 향기를 뿜어내는 길, 그 길을 따라 나섰어. 살구 열매 지천으로 달린 그늘에 보리가 피어 노랗게 익어갔었네. 350년 된 오랜 집을 지나 빙하의 발치를 들어섰었지. 여긴 사연을 써내려가던 거대한 붓들이 거꾸로 서서 봉긋한 꽃을 피우는 파스콘스 봉우리들, 그곳을 바라보며 걸어갔었지. 그곳엔 눈이 오고 얼고 또 눈이 오고 얼고 수억 곱 쌓여있는 빙하가 있다 했지. 한 명 또 한 명 숨가쁘게 달려가 함께 간 18명. 나이는 그때 잊어 보였어. 아직은 도가니에 기름께나 있지 않겠나 싶었지. 염려스러 하는 사람들 눈치 따위는 보지 않기로 했어. 회색빛 추억의 저장고에 점 하나를 찍으려는 우리를 한 건 절대 아니네. 자갈들이 우르르 쏟아져 내렸어. 숨이 가쁘고 좀 어지럽기는 해대. 발밑은 모두 얼음밭이야. 멀리서 보면 시퍼렇게 무시무시하게 보이던 얼음이 시꺼먼 흙이 묻어 얼음 같지 않았네. 건너편 그레이시아라는데 거대한 바위가 서 있는 줄 알았지. 자세히 보니 온통 얼음덩이였어. 밟으면 주르르 미끄러지기도 하고 후스석 내려앉기도 하고 얼음과 얼음의 사이 크레바스가 나타나기도 하더군. 그 아래로 얼음 녹은 물이 뚝뚝뚝 떨어졌어. 거대한 돌멩이 하나 주워 툭 던져보았어. 오얀 점 하나로 떨어져 나오지 않는 아주 단단한 얼음 덩어리였어. 그 아래 흐르는 물을 버들 선생이 받아 마셨어. 손을 적시니 아리도록 시른 차가움. 칠순의 가이드는 아무렇게나 생긴 지팡이를 하나 들고 뒤에서 들어오는 사람을 끌며 안내하고 젊은 가이드는 앞에서 인도했지. 안 돼, 그쪽은 위험해. 안쪽을 밟으라고. 빙산 트레킹의 경험이 있을 리 없는 우리는 자꾸만 주르륵 미끄러지려 했지. 드디어 고 선생님은 미끄러져서 손바닥이 까져 피가 배었네. 아, 시원한 바람. 가슴까지 시원했어. 얼음 뒤를 지나는 바람이 시원함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한 거지. 그렇게 가다가 드디어 정상이라네. 한 4,000고지. 고도 측정기를 가지고 오신 분은 3,600고지라나. 아무튼 숨이 가팠다고 바위에 앉자 사진도 찍고 쉬었어. 나이 많은 게 무슨 자랑이라고 제일 나이 많은 남편은 사진까지 찍어대며 노인 가이드 한 명을 아예 통째로 대동하고 가장 뒤에서 천천히 오고 있었네. 살구 몇 개 마을에서 얻은 걸 나누어 먹었지. 그리고 또 산을 넘어 호수를 찾아가는 거야. 돌을 쌓아 올려 경계를 짓고 거기에 무언가 심어 파랗게 자라고 있었어. 좁은 땅 산밭을 일구려면 돌을 주워 내어 그렇게 쌓아야 하지 않았겠나?
마추픽추에서도 보았었네 이런 풍광. 계단밭을 지나니 바로 호수가 펼쳐지는군. 하늘 호수. 참 아름다운 말도 짤도 만든다 했지. 그래 이곳이 바로 그 하늘 호수더라. 작은 배도 떠 있었어. 그 호수까지 가는 데는 그리 어렵지는 않았네. 내리막이었으니까 여전히 발밑은 얼음이었지만 먼저 간 분들이 음료수 한 잔씩, 차 한 잔씩을 나누고 있었네. 호수에서 배를 타보고 싶은 내만 가이드가 말리는군. 호수가 깊고 배는 낡아 위험하다네. 문제가 싫은 게지 그들은. 단 1%도. 사진만 찍어댔지. 오르던 길 반대로 호수 쪽에 차가 와 있었어. 아, 폭포가 쏟아지고 있더군. 차가운 얼음 조각이 얼굴로 달라붙던 것 같은 시원함. 거대한 굉음으로 쏟아지는 폭포 앞에 우리가 섰네. 물이 날아다니는 것 같았어. 이 광경을 정말 잊을 수가 없겠네. 차의 창문을 있는 대로 다 내리고 그 소리, 그 모습을 가슴에 담았으니까 눈물이 저절로 났어. 태고가 머물고 간 시간의 얼음이 녹아내리는 그 우람하고 시원한 소리를 들어볼 수 있을까? 아마 고 선생님이 허여사 대신 찍었을 거야. 난 가슴에 다 담았지만 슬플 때만 흐르는 게 눈물이 아니더라고. 그 물이 혼자 강으로 흘러내리고 있는 거래. 오지 못하는 사람은 보고 느끼지 못했으니 모를 뿐이지만 여기까지 와서 이 느낌을 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웠다고. 정 교수님, 강 교수님이 마을을 걷고 계셨어. 드디어 굴밑 하룻밤을 지낸 곳으로 내려왔군. 4시간 반. 내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순간이었어. 여행이 내겐 노동이라고 남편에게 불평했지만 이 시간은 아니야. 취소할게. 정말 굉장한 체험이었어. 굴밑의 캠파이어. 부탁한 감자가 삶아져 나오고 고 선생님이 주신 양고기가 맛있게 요리되어 나왔어. 부탁은 내가 했는데 이 병이 여사가 감자값을 내네. 고 선생님이 통째로 내신 양고기 맛이 일품이었지. 혼자 워트가 한 병씩 돌았어. 기분이 너무 좋았지. 아, 쪼벨로 나와 장기자랑을 하라는군. 조선시대의 노인정 같은 곳에서 나온 분들이라며 깔보더군. 세계인이 가장 좋아하는 곡 아리랑을 불렀지. 가사는 개사를 했고. 그리고는 한 분이 노래를 불렀어. 60의 저성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지금은 외출 중이니 다음에 오라 일러라. 미수의 저성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쌀밥을 좀 더 먹고 가겠다고 일러라. 더 우스운 말이다. 백수에서 저성이 날 데리러 오거든. 이제부터 새 인생을 살겠다고 일러라. 그러더니 나중에 안 일인데 그 노래 가사가 120살까지 있다고 하네. 참 그리 오래 살고 싶을까? 어쨌거나 우리는 춤을 추면서 그 노래를 불러 제꼈고 그게 시작이었으니까 사람들은 신명을 풀기 시작했네. 그리고 밖에 캠파이어가 이글이글 타고 전통음악은 계속 연주되고 있었어. 원주민까지 합세하여 신명나는 춤판이 벌어졌지. 이은정의 노래는 부러웠어. 감미롭고 애절한 듯한 그녀의 목소리 몇 곡이나 불러주었지. 인더스 강에서 탁티바이에서도 되지도 않은 동료를 불러댔던 게 제일 크다는 사우디 왕이 지어준 모스크의 첨탑을 보고 걸어 나오는 길에 무료함을 달래느라 부른 노래가 부끄러울 지경이었지. 이은정이 듣는 앞에서 부른 노래를 말이야. 허여사는 판소리 한 자락을 펼쳐놓았어. 별이 가득 쏟아져 내렸어. 아마 오늘 밤에도 잠을 자기는 틀렸겠네. 강 교수님의 조선춤은 일품이었지. 나도 춤이나 배워볼 걸 그랬나? 유 교수님은 막춤을 덩실덩실 추었어.
힘 좋더라고. 혼자 워터 때문일 거야. 난 마추픽추에서 경험한 바 있으므로 술은 안 마셨어. 고산에선 제일 좋아해야 할 일이 술이거든. 그런데 그 신나는 판에 어찌 그걸 못 마시게 하겠어. 사람들은 다들 홀짝홀짝 마셨지. 다음 날은 소스트 탁스 구르간을 가는 거야. 결국 꿀밑의 그 파티 때문에 버들 선생은 당하고 말았군. 소스트 가는 길 300고지까지 오며 괴로워했고 고산증이 심하게 시달렸어. 파키스탄 국경 초소 지나며 점심 도시락을 먹고 황 선생님은 또 라면 파티를 열고 어쨌든 푸짐한 양반이라며 버들 선생은 계속 정신을 못 차리고 신기한 것은 우리 차에 타신 분들에게 가장 힘든 쿤자랍 고개를 대비해서 포합은 하나씩을 드렸던 게 효과가 있었던지 모두 괜찮다고 하더군. 한의사 딸이었던 나 덕분이지. 약간의 고상 증세야 안 느껴지면 비정상이지만 소스트에서도 나는 돌멩이 그림을 계속 그려 달라는 사람에게 선물로 다 주었어. 소스트에서 보이는 산봉우리는 K2 봉우리 8611m야. 우리는 그곳에서 샤히드와 이별하고 쿤자랍 고개를 향하여 갔었어. 기념품 파는 장수들이 많았어. 그들은 늘 비싸게 불렸다가 떠날 때면 싸게 팔곤 한단다. 더러더러 차를 세워 무서운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카라코람 하이웨이를 감상하기도 했지. 캐러반사라의 흔적도 보이는 길, 아슬아슬 무시무시한 길 위를 지나는 느낌은 인생의 길 또한 그런 것 아니겠나 싶었어. 고개 넘어 또 고개, 다 넘어갔나 싶으면 복병처럼 나타나는 더 험한 고개, 두 아들이 넘는 인생의 고개는 조금 덜 힘든 것이었으면 기도했네. 내가 넘었던 고개를 넘으면 절대로 안 되네. 절대로 안 되네. 하느님 좀 봐주이소. 내가 대신 넘지 않았소. 그 험한 길을. 속으로 외쳐대며 늙으니 왜 자꾸 눈물이 나는지 언제 쿤자랍 패스를 넘었는지 모르게 쿤자랍이라고 하더군. 비석이 서 있고 군인들이 사진도 못 찍게 막고 서 있더군. 그래도 사람들이 나가서 그 감동적인 장소를 보고 있었지만 내려서고 싶지 않았어. 별로. 탁스 구르간이라고 하더군. 그곳은 중국 땅이야. 입국장이 너무 횡포였고 화장실은 온갖 나라 사람들을 맞이하는 곳인데도 우정의 똥을 누는 곳이지. 예, 화장지 좀 줘. 그래, 여기 있어. 손을 들어 건네주면 서로 얼굴을 보며 주고받는 화장실. 화장실이나 좀 고쳐놓지. 올림픽식이나 개최한다면서. 그리고 기다리는데 두세 군데 거치고서도 또 여기서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 이미 지친 우리는 스트레스가 말이 아닌데 얼굴이 조금 이상한 사람은 사진을 몇 번이나 찍으면서 묶어두려 하네. 병이 있는 사람이 아닌가 하고. 그나마 정수리 교수님의 유창한 중국어 덕분에 훨씬 나았어. 그래도 투르크메니스탄의 입국장을 경험한 일행 중 몇천 이건 참을 만한 것이 아닌가고. 면역은 필요한 것이야. 늘 예방주사는 꼭 맞아야만 해. 탁스 구르간에서 카슈카루로. 점심은 카라쿨 호수에서 먹었어. 무스타크 봉우리를 바라보면서 그곳 참 한적하더군. 카슈카루로 갔어. 총소리가 빵빵 났어.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도 울렸어. 사람 16명이 죽었다고 하네. 카시오의 중국 경찰관이 죽었다는군. 그곳은 위구르 사람들, 얼굴 모습도 믿는 종교도 다른 그들은 지금도 독립운동을 하고 있어. 거의 매일 사건이 터지지만 뉴스에는 나지 않지. 모스크마다 사람들이 모여 앉아 기도를 하지. 그들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겠나. 다람살라에서보다 더 강한 에너지가 보이고 있는. 얼마나 많은 피가 더 흘러야 이 문제가 해결되겠나 싶어. 나라도 쉽게 이곳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겠네. 티벳과 이 카슈가루는
중국의 골치 덩어리인 곳입니다. 그러나 티벳은 그나마 중국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지만 이곳 카슈가루는 모스크가 있는 곳, 무슬림들의 강한 힘 때문에 골치를 썩고 있는 곳입니다. 들려드리는 노래는 엄정행의 청산에 살리라입니다. 정산에 살으리라. 나의 마음 부르라. 정산에 살으리라. 이봄도 산어리야. 저라빈 물들었네. 사상만 내 시름이고 정산아 긴 세월 동안 온갖 세상 변하였어도 정산은